자, 계속해서 이제 거래 계약서 관련한 주제 보겠고, 매년 한 문제 정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영역이 거래 계약서 관련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 내용 먼저 보시고 확인할 텐데, 제일 먼저 출제되는 이슈가 거래 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제가 나중에 공백할 때 확인 설명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 그리고 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까지 세트로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실 것. 그래서 이 얘기도 논의 출발점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확인 설명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에 있게 될 것이고요. 입관비라고 하는 거,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 시설에 관한 항목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 세율, 이런 것들이 기본 확인상 영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비교할 게 거래 계약서. 요즘은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졌는데, 자, 일단은 거래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거래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유권의 이전, 이게 주로 중심이 되겠고, 뭐 지상권의 이전, 저당권의 이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전이라고 하는 거, 권리 이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교할 것이, 확인 설명서에서는 권리 관계라는 용어를 썼었죠.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내용,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고, 권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래 계약서의 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계약금, 중도금, 뭐 등등 지급 일자도 포함이 되게 될 겁니다. 비교해서 확인 설명서에서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했던 내용이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 확인 설명 과정이니까 이에 비해서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외 조건, 기한 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 기한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죠. 스토리에 가는 거죠.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등을 통해서 중개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3년 보존이 되고요. 거래 계약서 작성 그리고 교부, 그다음에 보존 5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어차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 하는 얘기니까 이때는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내용. 그래서 조건 기한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런 거 있었죠.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법률 행위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을 바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법률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것을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주된 이슈가 됐던 것은 이게 장래 효냐 소급 효냐 이런 얘기하면서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게 되면 그때부터 장래에 대해서 바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다만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을 때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출제 이슈가 됐던 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냐 무효인 법률 행위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었죠. 그래서 자, 정기 해능이라고 해서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이 되게 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불능 조건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것도 자, 조건 없는 법률행위, 요게 이제 주요 이슈. 나머지 모르면 다 무효인 법률행위. 한편 불법 조건 등에 있어서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조건도 표시해 줄 것. 그 다음에 기한이라고 하는 거,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해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거, 시기부 법률행위와 종기부 법률행위로 구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건 기한도 거래계약서의 한 내용.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리 이전 거래금의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그 외 만약에 물건을 인도하다 그러면 인도 일시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이런 것들도 거래 계약서의 내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의 내용이라는 게 매도인, 매수인 분명히 표시를 할 테고요. 소유권 이전 이런 내용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각 가격, 매도 가격이 얼마인지 하는 금액, 거래 금액을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이런 것이 어디에 바로 거래 계약서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할 것이 나중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론할 때도 논의했던 개념이죠.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본적으로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때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조건 기한이라고 하는 것도 신고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조건 기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서는 개공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공의 인적사항 등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첫 번째 논의 포인트.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자,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요, 서명 및 날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 및 날인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 두 군데서만 서명 및 날인. 그래서 자, 경우 수를 따져볼까요? 개공이 단독 중개를 하게 되면 개공이 서명 및 날인을 하면 된다. 이때 소공이 중개를 했으면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 공동 중개했을 때 둘 다 어떻다? 서명 및 날인. 여기까지는 거의 포인트가 안 돼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 주된 사무소 얘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게 분사무소 책임자 관련해서 자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분사무소 책임자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요게 최근 8년 사이에 2번인가 3번 답을 뽑는데 2번이가 나왔나? 근데 모든 문제 답은 분사무소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다가 최대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인 것이 원칙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됐을 때 분사무소 책임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을 때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냥 배경 설명이고 답을 뽑지는 않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16년 동안 모든 문제 답이 뭐라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거. 이거 왜 그러냐면 법조문 구조상 제일 뒤에 숨어 있으니까 얘를 갖고밖에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분사무소 책임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세 번째 이슈요. 자, 서식이라고 해서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이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런데 출제 포인트, 권장할 수는 있지만 실제 국토부 장관은 서식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식 관련해서 법에서는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서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총 세 가지 포인트. 마지막이 자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교부 보존이라고 하는 거 5년이라고 하는 개공이 어떻다? 교부하고 보존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요 5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 4개 주제 가지고요. 4개 주제 가지고 지금 거의 매년 한 문제꼴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문제 가지고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거래계약서 내용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자 거래대금의 지급 일자 등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공의 계약서 사본의 보존 기간, 조건이 있을 때 조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특약이 있으면 약정 이런 것들도 어떻다? 바로 거래계약서에 포함된 답은요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일단 이 내용을 바라볼 때 계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봐야 돼. 어떤 아파트를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 언제 지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당연히 거래계약서에 특정을 해야 될 테고 조건, 기한 있으면 그것도 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약이 있으면 특약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자 답은요
보존기간은 따로 표시하는 게 아니죠. 계약서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개공이 어떻다? 알아서 보존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좀 특이했던 문제 형태예요. 계약서에다 보존기간을 써서 뭐 하냐고. 계약서는 누가 받아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받게 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를 함에 있어서 그 교부를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매도인하고 매수인. 그 계약서에다가 사본의 보존기간을 쓰면 뭐하냐고. 그걸 알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좀 특이했던 문제 형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좀 짜증났던 시험 문제 보시는 분들은 좀 피곤했던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15번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겁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1번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질문, 당해 중개 행위를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 개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해서 틀렸죠? 개공, 소공 모두 서명 및 날인. 앞쪽은 맞습니다. 해서 작성까지는 할 수 있는데 교부, 보존은 누구 한다? 확인 설명서가 됐든 거래계약서가 됐든 교부나 보존은 누구 한다? 바로 개공이 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틀렸고요. 3번 거래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식은 미리 정해놓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나이스. 분사무소가 설치됐을 때 분사무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만약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시켰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어떻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얘가 이제 답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분사무소 아예 히트입니다. 거의 3, 4년에 한 번씩 답을 뽑는 지문,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지문은 분사무소 관련한 주제.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잘 모를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3년 3천. 자, 다시 갑시다. 3년짜리. 자, 개개 직상 증투 있었죠?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있었죠? 쌍방대리, 그 다음에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 투기 조장 행위, 개개 직상 증투, 그 다음에 또 하나 시단 방해 있었죠? 시세 조정 행위, 단체 구성 행위, 시단, 그 다음에 방의라고 해서 방해, 의뢰 해서 이 두 가지 이 개념은 시단 방해 같은 경우는 길어서 뭐 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그 분여회에서 아파트 집값을 띄우거나 이런 행위도 걸리게 되면 어떻다? 3년 3천 해서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라고 하는 거.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대부분 뭐가 된다? 1년 1천 사유로 해석한다. 1년 1천 사유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게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 삼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업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거.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26회 때 문제고요. 거래계약서 작성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거래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틀리게 구성이 됐죠. 2번, 자,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못 외워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외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실 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사망, 해선,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다성량,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되는 이중 소속 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되어 하거나 정정정,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를 고용을 해서 중개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자, 업무 정지 이런 게, 자,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인전 확확 거거통 있었고요. 6등 과공 업무정지사유죠. 3개월짜리 업무정지사유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국토부를 인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교부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확확해서 확인설명에서 하나가 확인설명서의 교부 보존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이라는 거, 거래계약서의 교부 보존 얘기하고, 또 하나가 서명 및 날인, 마지막 통이라고 해서 통보하지 아니해서 허위 매물이 됐을 때 이게 3월의 업무정지사유, 6월이요 6등 과공이라고 했었죠. 6개월짜리 등록 결격서류를 고용을 했을 때 다시 6등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거짓 공개 등에 있게 되면 어떻다? 6월에 업무정지사유. 그래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건요, 업무정지사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 외우시면 됩니다. 나머지 모르면 임의적 등록 취소사유인데 이건 비우고 가셔야 돼. 지문 5개를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걸 찾으면 돼. 사실은 이거는 1번에서 그냥 바로 답 찍고 넘어가 버려야 돼. 나머지 볼 것도 없어. 1번 맞았으니까 2번 틀렸다. 1번 틀렸으니까 2번 맞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행정처분 사유를 100%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 하나의 거래계약서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6월의 업무정지사유인가요? 다시 3인전 확확거고통 6등 과공. 요거 아니구나. 거래계약서 작성 2개 이상 작성을 하는 것은, 요거는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6월에 자격 정지 사유, 그리고 아마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일 텐데 이건 신경 쓰실 것은 아니고,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되는 기간은 5년 해서 거래계약서 사본은 몇 년? 5년 동안. 맞는데 지금 틀린 걸 고르시구나. 그래서 답은 1번이었었고요. 5번 거래계약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 함께 서명 및 날인, 매번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이게 아까 세 번째 출제 이슈. 아까 이제 봤던 게 지금 세 가지 문제 보셔서 첫 번째 어려운 문제 패턴이 거래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서식 관련한 문제가 있었죠.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존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슈를 삼아야 되는 것이 서식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분사무소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슈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에서 1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서식 없다고 그랬습니다. 틀리게 뽑아냈고. 2번 거래계약서 3년간 보존한다. 틀렸죠? 자, 전속 중개계약서 3년,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했던 것이고요. 3번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을 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임의적 등록 취소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유보에도 가셔야 돼. 나머지하고 관계해서 찍어내셔야 돼. 4번 질문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라고 틀렸죠. 우리가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자, 권리 이전,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그리고 또 하나가 확인설명서 교부 일자라고 하는 것, 그 정도 보셨고요. 얘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한 경우 그 소공과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옳은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1번, 자, 2번, 그 다음에 4번 쉽게 나왔던 지문이고, 지금 2번은 잘 모를 지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5번 답이 되는 주제가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지금 2번 나왔던 게 분사무소 책임자 관련해서 출제 이슈를 삼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27회 때 문제 확인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갑이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자,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된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2번 질문이요. 갑이 작성해서 자, 점점점 보존할 기간 몇 년? 5년이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3번 좀 쉬웠나요?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 이런 건 감사한 지문이지 해서 지금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 이거는 뭐가 된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는 뭐가 된다? 서명 및 날인. 좀 쉬웠던 지문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조건이 있으면 조건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기한도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주제와 연계됐고 5번 자 권장할 수 있다는 맞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그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 있고 서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보시다시피 거의 지문 자체가 거래계약서 파트는 한 5개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거의 세트로 줄줄줄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기다 공부하실 때 새로운 걸 하나를 더 찾아서 살을 붙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냥 한 4개 정도 쟁점만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해볼 만해요. 쉬워집니다. 근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읽어가시게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자, 아는 거 나와도 답을 발견해도 불안해가지고 또 읽어봐. 또 읽어보면 다른 지문에서 또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점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지금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선에서 거래계약서, 물건의 인도 일시 등 기재해야 된다. 자, 우리가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주요한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었죠? 바로 확인 설명서의 교부일자, 거래금액, 그리고 또 하나가 권리 이전 이런 것들이 이슈. 그런 것들은 나머지는 이 외에도 거래계약서에 포함될 내용들이 많은데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2번 질문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틀렸죠?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해져 있지 않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 옳은 표현 되는 거죠? 옳은 표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답은 2번 됐나요? 서식 정해져 있다. 이걸 가지고 틀리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 소공과 기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공동중개 공동으로 모두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2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가 지금 이제 거래 계약서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 잠시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양이 조금 되니까 중개 보수부터 이해가겠습니다.